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뒷산에 올라서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세상 참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아파트도 보이고 학교도 보이고 운동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저 멀리 무슨 공장 같은 건물도 보이네요. 빽빽하게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게 이런저런 건물들이 키 자랑을 하면서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이로 자동차들은 분주하게 지나다니네요. 마치 개미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람들은 뭐가 그리 바쁠까요? 저 도시에서 저 세상에서 다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누구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누구는 부자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저 세상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오늘은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블랙핑크죠. 리사가 부르는 머니입니다. It's the end of the month and the weekend. I'ma spend this track, everything on me. Yeah, I'ma tip myself, I'ma spend it on myself. I'ma drop it like it's pouring, I'ma pour it on myself. Check the money making bank account number. That's that shit that's never getting bounced on your bitch. I do the money dance. I just made 100 bands. When the stars say sign for it, I'ma leave my autograph. Dollar bills, watch it falling for me. I love the way that feels. Dollar bills, keep on falling for me. I love the way it feels. I came here to drop some money, dropping all my money. Drop some money, all this stuff so yummy, yeah. Twerking when I buy the things I like. Dollars dropping on my ass tonight. Everyone silent, listen to my money talk. Spend how I like it. Yeah, everyone know what I mean. When it's a green, that mean go. Give me what the hell I want. Give me what the hell I want. Check the money making bank account number. That's that shit that's never getting bounced on your bitch. I do the money dance. I just made 100 bands. When the stars say sign for it, I'ma leave my autograph. Dollar bills, watch it falling for me. I love the way that feels. Dollar bills, keep on falling for me. I love the way it feels. I came here to drop some money, dropping all my money. Drop some money, all this stuff so yummy, yeah. Twerking when I buy the things I like. Dollars dropping on my ass tonight. Drop some money, dropping all my money. Drop some money, all this stuff so yummy, yeah. Drop some money, dropping all my money. Drop some money, all this stuff so yummy, yeah. My money moves, money I choose. Sleeve my shoes, walking on you. My money rules, my money moves, money I choose. Watch how my walls, yes, dollars be dropping on you. Dropping on you. Dropping on you. 네, 노래 들었습니다. 가사가 상당히 직관적이고 현실적이죠. 이 노래가 기네스에 등재될 만큼 히트를 했던 그런 노래인데요. 블랙핑크는 4명으로 구성된 그 여성 아이돌 그룹인데 지수하고 제니가 그 멤버 중에 한국인이거든요. 리사는 지금 노래 부르는 리사는 태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로제가 있는데 뉴질랜드 국적이 있대요. 그리고 한국 국적도 있고 복수 국적을 가졌네요. 다국적 아이돌 그룹입니다. 블랙핑크의 1년 매출액이 45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하죠.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 최초이자 유일하게 리더가 없는 그룹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노래하는 그 단체가 있으면
그 그룹의 구성원 중에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리더 없이 친구처럼 잘 지내라 이렇게 해서 리더를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블랙핑크라는 데서 그 원래 핑크색이라는 것이 여성스럽고 예쁜 색으로 그렇게 상징이 되잖아요. 그런데 블랙자를 이제 딱 갖다 붙여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 예쁘게만 보지 마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어떤 반전 매력을 주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노래 역시 다들 그 걸크러쉬한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탄생했을 때 국내보다 외국에서부터 더 뜨기 시작한 그런 그룹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리사가 머니를 불렀는데 가사를 잠깐 보면 상당히 그 직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직관적이에요. 돈 좀 제대로 써볼 날이 왔어. 이 돈은 전부 날 위해 쓸 거야. 뭐 이런 겁니다. 나한테 팁을 좀 줘야지. 잔액을 확인했더니 계좌번호가 있는데 너는 평생 일해도 가져보지 못할 숫자가 찍혔어. 그래서 또 춤을 춰. 야, 방금 또 수억 원을 벌었거든. 이게 가사예요. 백화점에서 카드 긁고 서명을 하지만 남는 건 리사 사인이지. 내게 쏟아지는 이 돈들을 바라봐. 야, 정말 짜릿하지 않아? 멈추지도 않고 계속 쏟아져. 기분 최고야. 여기 돈 좀 뿌리러 왔는데 갖고 있는 거 다 써야 되겠어. 뭐 이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내 눈앞에 갖다 놓으란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다 그 말해버리는, 숨기는 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다 말해버리는 그 자신의 감정에 상당히 충실한 가사, 그런 가사가 어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뭐 겸손해 보이지는 않지만 기성세대는 사실 멋진 말만 하려고 하거든요. 저부터도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고 겉모습으로 이렇게 잘난 체하려는 태도가 많이 있는 거죠. 그들 눈에 저는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요. 뭐. 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싸이가 부르는 강남스타일입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너는 선호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호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호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호해, 그런 선호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성숙해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나는 선호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선호해, 내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선호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선호해, 그런 선호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Sexy lady 오빤 강남스타일 Sexy lady 오빤 강남스타일 예,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름답게 군대도 2번 갔다 오고 싸이가 처음 나왔을 때 뜨지 않았을 때 제가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노는 건 싸이다. 제 말이 맞은 것 같아요. 벼락 스타가 됐죠. 전 세계적인 스타 싸이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릴 적에 상당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뭐 주변에 대부분 그렇죠. 어렸을 때는 가난하게 80년대, 70년대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고 60년대, 70년대 가난했죠. 초등학교 아마 입학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단칸방 하나, 그리고 부엌 하나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방이 부엌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엌에 계단이 조그마한 게 있고 딱 방에 들어가면 방이 한 칸 있고 그 안에 저희 식구 5명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제가 이제 한참 어렸을 때니까요. 동생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집에 마당을 가운데 두고 5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사는 그런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그런 집이 이제 그 빈민가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때는 그런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좀 흔한 일이었거든요. 다른 집들도 비슷한 형편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한 분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다른 집들은 모르겠어요. 기억이 전혀 없어요. 너무 어릴 때고 다들 가난하던 때라 힘든다는 그런 판단 기준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삶이 어떤 뭐 개선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의식이 없던 그 정도로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옆집에 부잣집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었었습니다. 이게 대문도 높고 들어가면 정원도 있었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커다란 유리창이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거기를 보면 딴 세상이었어요. 딴 세상. 그 집을 쳐다보기도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훔쳐보기도 두려웠어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비슷한 경우를 봅니다.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는 제 친구 얘기인데요. 그 친구하고 식당을 갔는데 우리가 가기 바로 전에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 회장 있죠? 그분이 금방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인장 얘기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도의 한숨을 휴 하고 내쉬더라고요. 왜 그래? 왜 가서 만나서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제 농담처럼 얘기했더니 야 정말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그 친구가 그럽니다. 근데 그 친구가 소위 임원이었었거든요. 임원인데도 자기 회장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안 보는 게 상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그 친구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가난함과 부자는 절대적인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쯤 되면 상대적인 면이 강하구나 하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 장기하가 부르는 싸구려 커피입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비겁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뭐 한 몇 년간 세숫대야에 고여있는 물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한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뿡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때려잡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앞볼사 담배 꽁초가 이제는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도 몰라. 해가 뜨기도 전에 지는 이런 상황은 뭔가.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비겁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가난한 청춘을 노래한 장기하 싸구려 커피였습니다. 오늘은 그 가난과 부와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요? 월드 넘버 원 부자. 포브스라는 잡지가 매년 3월에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제가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1등 부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일론 머스크? 아닙니다. 전 세계 1등 부자는요, 빌 게이츠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도 아닌 명품 그룹 LVMH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입니다.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 야, 얼마나 있을까요?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올해 3월 기준으로 2,110억 달러가 된답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79조 원이요. 279조 원. 279조 원이면 얼마야 도대체? 279조 원인데 비교를 하자면 삼성의 시가총액이 393조라고 하거든요. 삼성 시가총액이 그 정도니까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 638조 원이래요.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십니까? 대단합니다. 아니 그 돈 어디다 쓰지? 제가 그 돈이 있다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명품 그룹 회장이 세계 1등이 된 것이 주식이거든요. 5년 동안 주가 흐름이 이제 보면은 딱 나타나는데 루이비통이 전 세계 양극화 바람이 딱 불면서 그걸 타고 코로나 팬데믹 딱 터지고 나서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아니 불황일수록 사치가 더 심해진다고 하더니 정말 그랬나 봐요. 사람들이 이제 명품을 찾는 거죠. 사실 그 명품이 럭셔리가 그게 원래 사치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용어 정의를 사치품이라고 한 게 아니라 명품이라고 이제 그 네이밍을 잘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자마자 사람들이 사치품하고 명품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같은 그 럭셔리인데 그렇게 네이밍을 해서 훨씬 더 잘 팔린다 하는 분석이 많아요. 용어 정의가 한몫을 한 거죠. 자, 2등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2위입니다. 한참 1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 재산은 한 1,800억 달러, 237조 원 정도 된대요. 아유, 뭐 1등이나 2등이나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테슬라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LVMH 상승까지는 이제 못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등은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1,140억 달러네요. 약 150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2, 3등이 다 가져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4위가 오라클, 워렌 버핏이 5등입니다. 빌 게이츠가 6등이고요. 마이클 블룸버그가 7등. 뭐 쭉쭉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노래 한 곡 듣습니다. 르세라핌의 노래입니다. Unforgiven. Unforgiven, I'm a villain, unforgiven, I could get there, 거다. Unforgiven, I'm a villain, 사실대로 기억대로 unforgiven. Yeah, what you want? 불편 on me, get the face, wanna shut me up. 사냥감을 거듭해, 찾는 warriors. 너의 게임에 난 문제 없어, such a freak, what you copy? Let me tell you about the seraphim. 내가 제일 싫은 건 내 근데물림. 어둠속 불에 켜 맞춰 rebelling. We gonna keep breaking rules, gonna keep unforgiven. Yes, I was bleeding. 힘없이 늘 져야만 했던 삶. But I write. 바란 적도 없어 용서 따위는 앙금 길을 겨눠. Watch me now. Now, now, now. Unforgiven, I'm a villain. Unforgiven, 내게 길을 가다. Unforgiven, I'm a villain. 시대로 기억될 unforgiven. Giving 내 스타일로 living 내 방식까지 원 없이 또 한국말로 아주 철없이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미래 그 앞에 새겼던 나의 소리 신념이 지면 난 villain I'm not the Cinderella type of a girl Unforgiven, yes I was bleeding 힘없이 늘 져야만 했던 싸움 But I write 바란 적도 없어 용서 따위는 앙금 길을 겨눠 Watch me now Now, now, now Unforgiven, I'm a villain Unforgiven, 내가 길을 걸어 Unforgiven, I'm a villain 시대로 기억해 Unforgiven Care to shut it down. Unforgiven. Unforgiven. 한계 위로 남겨지는 우리 이름. 예, 노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부자 순위는 어떨까요? 한국 부자는요, 1등이 MBK 파트너스 회장 김병주 회장입니다. 김병주 회장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재산 1위인데 한 97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조 8천억 원. 근데 지난번에는 순위가 3위 77억 달러였었는데 1등으로 그냥 쫙 올라와 버린 겁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그 국내 최대 사모펀드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M&A 시장, 인수합병 시장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그 2등 50대 자산가 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등에 올랐습니다. 80억 달러, 약 10조 5,500억 정도 있고 3위가 누구냐면 셀트리온 회장님, 서정진 회장 57억 달러, 약 7조 5,200억 원입니다. 포브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소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김병주 회장은 그 신규 투자를 잘해서 재산이 한 20억 달러 늘어나면서 큰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라는 권혁빈 책임자는 51억 달러, 카카오 이장 김범수 50억 달러, 홍나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한 49억 달러가 되고요. 정몽구 현대차 회장 있죠, 41억 달러. 이부진 호텔 신라 대표가 33억 달러로 한 10등에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의 자산 가치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용 회장, 서정진 회장은 한 12억 달러씩 감소를 한 걸로 돼 있고요.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1등이었는데 96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 절반 가까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뭐 97억 달러, 뭐 12조 다 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10위권 안에 다 조인데 4조 3천억 원이 10등을 차지했으니까요. 돈 정말 많네요. 그죠? 노래 듣겠습니다. 장사익이 부르는 찔레꽃입니다.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찔레꽃처럼 울었지. 그래서 찔레꽃처럼 춤췄지. 목 놓아 찔레꽃처럼 걸어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세계의 부자하고 우리나라의 부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 세계를 한눈에 아우르는 그런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하는 책은요,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그리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하는 책 두 권입니다. 저자는 장 지글러라는 사람인데요. 상당히 그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이죠.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계속 팔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지은이 장 지글러라는 사람은요, 유엔의 인권 자문 의원으로 근무를 했었던 사람인데 스위스 제네바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스위스 사회당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세계의 가난과 불평등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직접 아동 구호라든지 식량 문제에 관련된 그런 대책을 세우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손녀하고 대화하는 그 이야기 형식으로 책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좀 읽히는 면도 있고 상당히 추천해드릴 만한 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본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거든요. 사실은 아까 전 세계 부자라든지 한국 부자라든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한정의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거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 아닙니까? 그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완벽하게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 시각이 리트허르 브레흐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쓴 겁니다. 이분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계 역사의 99% 동안,
세계 역사가 있다면 99% 동안 인류의 99%는 배를 골았다. 아, 그렇군요. 세계 역사가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지금처럼 배가 부르게 먹었던 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9%는 항상 배가 골고 불결하고 야만스럽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난 200년 사이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200년 사이가 뭡니까? 그렇죠. 산업혁명이죠. 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지구에 있는 인구의 수십억 명은 부자가 됐고 청결해졌고 안전해졌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유례없이 풍족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 발표를 보니까 인간의 장수 수명을 이끄는 것이 상하수도 시스템이 1위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위생 문제를 개선한 것이 상하수도 시스템인데 그것도 자본의 발달로 가능을 했던 거죠. 사람의 인구의 수명을 늘려준 것이 약 개발도 있지만 위생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사람들이 안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상당히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 가난에서 벗어난 것도 물론 뭐 개개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유례없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산업혁명, 자본주의 시스템의 역동성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저도 그 수혜자 중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리터르 브레흐만의 시각이다라고 장 지글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 지글러의 시각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장 지글러는요.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무수한 범죄를 생산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날마다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대량으로 목숨을 잃고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토양이나 해양이 오염되고 있고 그렇죠. 일본도 지금 방사능 저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태평양이 다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숲의 파괴도 자본주의의 재앙으로 보는 겁니다. 숲은 파괴되고 있고 오염되고 있고 그리고 인구 76억 명 중에 48억 명이 남반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를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 나눠서 남반구 사람들은 가난하고 물론 뭐 지도층은 제입니다. 지도자층은 부자로 살고 있죠. 10억 명 정도는 극빈자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장 제글러가 지적을 합니다. 소수만의 풍요를 위한 대다수의 살인 풍습이라고 봐야 된다. 이 정도로 극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남반구 사람들이 북반구를 먹여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필리핀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큰 배를 타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큰 배가 항구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작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작은 배를 손님들이 타면 그 배를 조금 깊은 물까지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10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타고 있고 아이들이 아유 한국 같으면은 막 이렇게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애들이 우리 배를 밀어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아이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 지글러의 시각입니다. 말씀드렸죠. 두 가지 시각이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장 지글러는 자기의 시각, 그러니까 두 번째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본주의만 놓고 볼 때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 산업혁명이나 기술혁명이나 과학혁명이나 이 혁명적인 일을 해냄으로써 경제적인 복지를 달성한 게 사실입니다. 놀라운 활력이 있고 창의성이 발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세계 총 생산량이 2배 증가할 정도로 그렇게 폭증을 했고요. 무역량은 3배 증가했답니다. 소비 평균 4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물자의 풍족함을 최대한 누리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성과는 보존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소수를 사용해서나 소수만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공동의 선, 다 같이 쓰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팩트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차사 사계라는 노래입니다. 노차사 사계. 빨갛고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고 산바람 쏘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공장엔 작업등이 밤새 비추고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예, 노래 들었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본은 크게 경제자본하고 금융자본하고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금융자본은 세계 경제 체제 위에 독재 체제를 세웠다는 거 이 책의 주장이거든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세계 경제는 소수의 지배자들에 의해서 그 지배자들이 즉 세계화된 금융자본을 장악하고 그들이 지배하는 시스템에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딱 생각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연준. 그렇죠? 이 책에서 들고 있는 사례가 과테말라인데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태평양의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죠. 여기가 마야 문명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농장이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소유라고 합니다. 델몬트나 유니레버나 이런 기업들. 노동자들은 외국인 소유 노동장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다국적 기업 500개가 생산하는 세계 총 생산량을 보면 다국적 기업 500개가 총 생산량의 52.8%를 장악합니다. 와, 50%가 넘는 생산량을 다 다국적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17년도에는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부 있죠. 우리 모든 부의 52.8%가 그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 부자 85명이요. 85명이 세계 가난한 자 35억 명 부하고 맞먹는답니다. 85억 명이 가진 재산이 35억 명이 가진 재산하고 같아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562명의 금융경제 권력이요. 41% 증가하는 사이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30억 명 재산은 44% 감소했습니다. 슬프죠? 어떻게 가난한 사람 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562명은 41%가 더 부자가 됐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식수가 없어서 식수를 제대로 조달받지 못하는 사람이 20억 명이 있다고 합니다. 4분마다 한 명이 비타민 A 결핍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부자 나라의 암 발생 퍼센트가 62%가 되는데 그게 환경이 악화되고 산업적으로 제조된 식료품 섭취가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암이 62%가 발병한다. 과테말라는 땅 소유주가 2%가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땅의 67%를 다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5년 한 해에 10살도 안 된 어린이가 11만 2천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노래 듣습니다. 슬픔에 관하여 이승환.
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 없는 시간들 미쳐나가 깨닫지 못했던 또 하나의 널 내 안에 감추며 내 안에 채우며 어찌 살아갈런지 하지만 이해해줘 이미 난 다른 슬픔에 길들여져 널 잊을지도 모르니 아쉬워 하지만 아닌 걸 알아 바람이 언제나 다른 널 보면 잊은 듯 흩어지는 그리움에 너의 슬픔쯤 내 안에 감추며 내 안에 채우며 그리할 수 없는지 날 이해해줘 이미 난 다른 슬픔에 길들여져 널 잊을지도 모르니 아쉬워 하지만 아닌 걸 알아 바람이 언제나 다른 널 보면 이해해줘 이미 난 다른 세월에 길들여져 널 잊을지도 모르니 아쉬워 하지만 아닌 걸 알아 바람이 언제나 다른 널 보면 예, 오늘은요 가난과 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부하고 가난은 종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부와 가난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라, 도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사람들이 부를 얻을 때 그 부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자크라트라, 자선의 의무라는 뜻인데요. 이슬람에서는 부와 가난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불교를 볼까요? 불교는 조금 관점이 다르죠. 부를 얻는 것보다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내면의 만족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단순히 자선에 그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개선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따지고 보면 종교에서 부와 가난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 이것은 자신과 다른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 자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그런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사랑이 생각나죠. 당신도 나